매일매일 배출하는 쓰레기는 과태료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일반 쓰레기이고 무엇이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말이 각각 다른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마 엄빠의 첫째 아들입니다. 쓰레기 배출 관련하여 최신 속보가 나왔습니다. 2023년 2월부터 또 달라집니다. 이제는 불법 배출 쓰레기를 미수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불법 배출 쓰레기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 재활용품 또는 음식 폐기물과 혼합 배출한 쓰레기, 대형 폐기물 처리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를 말하는데요. 특히 부천시에서는 2월 한 달간 공무원, 시민, 상인의 시민단체가 함께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부천시에서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작년 10월에 쓰레기 매립지 반입 5일 정지라는 벌칙을 받은 후 내린 결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2023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재활용품이나 불법 폐기물이 혼합되면 최장 10일까지 쓰레기 반입이 정지되는 제재 장치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더 쓰레기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인데요. 부천시 사례를 보면 불법 배출 생활 쓰레기는 일정 기간 수거하지 않고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 뒤에 무단 투기자 조사를 통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공식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걱정마 엄빠에서는 엄빠님들께서 쓸데없는 과태료를 부과하시지 않도록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렇고 저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렇고 말이 각각 다른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버튼만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곧바로 걱정마 엄빠 오늘의 정보 시작합니다. 우리 엄빠님들께서는 달걀 껍질이나 닭뼈, 과일 껍질과 같은 쓰레기들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하는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하는지 한 번쯤은 혼동되신 적 있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 서초구에서는 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치킨뼈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다가 적발돼서 8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킨뼈에 남아있는 살점까지도 단속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이니까요. 지금부터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일반 쓰레기이고 무엇이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그 대부분이 동물들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이 되는 만큼 일반 쓰레기와는 반드시 분리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료, 퇴비에 사용이 되어야 하니까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가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로, 동물이 먹을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배, 복숭아, 바나나, 귤의 껍질 등은 부드러워서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각종 육류의 뼈와 달걀 껍질, 조개나 소라 같은 어패류의 껍데기, 그리고 꽃게, 가자와 같은 갑각류의 껍데기들은 딱딱해서 동물의 사료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난번 몇몇 분들께서 질문사항으로 남겨주신 부분인데요. 아니, 딱딱하면 동물의 사료로 쓸 수 없다고 했는데 수박 껍질, 멜론 껍질은 웬만한 동물 뼈만큼이나 딱딱한데요? 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답은 수박 껍질, 멜론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잘게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추장과 된장과 같이 염분이 많은 음식들도 동물의 사료로 쓰기가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고 하고요. 여기서 더 주의할 점은 김치나 소금으로 양념한 반찬류는 물로 그 소금기를 씻어내고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헷갈리시죠? 이번 영상을 2번, 3번 보셔서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참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대파, 마늘, 양파 등의 껍질과 뿌리에는 가축들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이 역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곰팡이가 피거나 상한 음식은 일반 또는 음식물 쓰레기 중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상한 음식은 동물이 먹을 수 없으니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팡이가 피고 상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작업에서 고열로 가공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대장균 등 병원균이 멸균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식중독을 일으키는 가장 강한 균인 아플라톡신 역시 고열 가공 과정에서 완전 멸균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따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하거나 곰팡이가 핀 음식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노파심에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짜잔!
여기 라면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라면 끓일 때 어떻게 하시나요? 봉지 뜯어서 라면 해먹은 뒤에 봉지를 구기거나 접어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 주요 케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데요. 라면 봉지는 비닐류로 분리 배출해 주셔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커피 믹스 스틱도 마찬가지겠죠. 비닐류에 분리 배출해 주셔야 한다는 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배출하는 쓰레기는 과태료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자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꼭 우리 엄빠님들께서 억울한 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